지난 시간에 상시일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그쳤습니다. 거기를 원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상시일기의 첫 번째는 유념 공부인데, 상시일기법 유념 공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것들을 조사하시게 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는 것을 없이 하는 것을 무념이라 하나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는 것으로 번트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트를 계산하는 것이요. 그랬으니까 유념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단련하는 공부냐면 취사하는 주의심을 단련하는 공부다. 그래서 주의심이라 하는 것은 정지훈련법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경우에 따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루며 그랬거든요. 결국 이제 여기가 우리가 유무념을 제조하는 것은 취사하는 주의심이라. 여기 핵심이 주의란 말이죠.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자는 것과 말자는 조목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이다.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잊지 않고. 이게 작업 취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이라. 요거를 우리는 대종경에서는 챙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챙기는 마음. 챙기는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상식용주의상과 교당명주의상 청하였다. 그러니까 유념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을 챙기는 마음이다. 챙기는 마음을 실현한다. 이거를 실현한다 하는 공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한 마음을 챙긴다. 근데 정산정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유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일용행사의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공부다. 일용행사의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다. 그럼 마음 대중이라는 게 뭐냐? 이 대중이 이게 챙기는 말, 대중한다. 뭐를 이게 챙긴다는 말이죠. 이것도 가늠한다, 챙긴다. 가늠해서 챙긴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고 이렇게 비추어봐서 챙기는, 대중하는 마음을, 오직 대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다. 이런 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도 대중 있게 듣고 보고, 듣는 데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할 때도 대중 있게 듣고, 통할 때도 대중 있게 통하고, 정할 때도 대중 있게 적어 찰나찰가의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진다. 이 대중이라는 것은 방심하지 않고 불방심하고 이 정념을 기르는 것이다. 불방심 정념이다. 이 말은 다른 말.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이나 대중하는 마음이나 방심하지 않고 정념을 챙기는 마음이 이게 딱 같은 표현으로서 했는데 정산정사는 요거를 또 뭐라고 했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신령스러운 한 마음이다. 생각이 없는데 신령스러운 한 마음이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무념이란 말이죠. 아무 생각이 없다는 무념 중에 뭐를 이렇게 신령하게 알고 챙기고 실행하고 하는 말이라. 이렇게 우리가 했던데, 근데 처음에는 공부가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챙기기만 했으면 그게 유념인데 나중에는 일이 성공해야 유념이다. 이렇게 유념의 종류를 일이 처음부터 계획부터 잘해야지 우리가 유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무념이라고 무념. 무념이라고 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무념 중에 말하면 챙기는 마음이 있다. 이게 유념이란 말이다. 무념 중에 유념, 요게 아주 생각은 잡념은 없는데 신령스럽게 알고 챙기고 대중하고 실행하고 하는 귀에 와서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요거를 기르기 위한 것이 이거고 그거를 잘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상실이라는 건 저녁에 대조, 조사, 기재한다. 요거를 대조, 조사, 기재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대조라는 것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비춰보는 것이고 조사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고 기재는 기록해서 올리는 것이다. 이 대조에서 자세히 살펴봐서 기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종사님의 그 공부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고 대종사님이 대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한 공정 영지가 있어서 그 영지로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실행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사심잡념은 없어서 무념으로 하되 그 중에 챙기는 한 마음, 대중하는 한 마음을 언제나 길러서 바로 이 공정영지를 이 공정영지란 말이죠. 이 공정영지를 단련하자. 영지 단련에 있다. 이게 상실기 공부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상실기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1단계는) 상실기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한다. 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상실기 1번이죠. 그걸 정해야 유념 공부의 1번이잖아요. 뭘 하자. 이건 하지 말자. 근데 이게 참 미묘한 것이 뭐를 이게 하자고 하는데 뭐냐면 나는 잡념을 하지 말자. 네. 잡념을 말자 그랬잖아요. 잡념을 말면 어떻게 돼? 이게 무념 아니에요, 무념. 응?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잡념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자. 그러니까 이 무념을 뭘로 기르냐면 유념으로 무념을 기르는 거죠. 응? 유념으로 무념을 기른다. 뭐 하자는 걸 가지고 이 생각 없는 그 자리를 기른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챙기되 무념 중에 챙겨야 된다. 그게 우리 공정영지를 우리가 대각하려는 공정영지를 단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게 유념 공부를 시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 해보면 좋겠어요. 유념 중에 무념하고 그러거든요. 유념 중에 무념하고 무념이라고 하는 거 이때 무념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유념 중에 아무 뭐를 챙기되 사심잡념이 없단 말이에요. 무념 중에 유념하여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마음을 챙겨서 무념 불무념이면 시득진무념이라 무념은 무념인데 그 중에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신령스러운 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무념이라 이 우리 공정영지라 이거죠. 공정영지라 이렇게 우리가 단련하기 때문에 제일 1단계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챙기고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돼요? 일이고 두 번째 단계 경계를 당해서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잊지 않고 실행한다. 이게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 챙기는 마음을 단련을 하죠. 3단계는 뭐냐? 이게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대조 기재한다. 대조 조사 기재한다. 대조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히 살펴서 기재한다. 번수까지 기재한다. 번수까지. 이 3단계를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하고 잊지 않고 실행해서 대조 조사 기재한다. 이 3단계로 이렇게 돼 있다. 요게 상실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를 평간 부지런히 해야 내중에는 이제 이렇게 억지로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챙겨질 때까지, 저절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신령스럽게 아는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이걸 단련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저절로 될 때까지, 이거를 저절로 될 때까지 하라. 그럼 이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3번에 상실기를 꼭 써야 된다 이거죠. 써놓고 보면 내가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가 내가 오늘 또 잊어먹었구나 하니까 이걸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으로 안 하게 되면 아무리 투구를 하다가 중간에 말다 이거죠. 꼭 상실기를 함으로써 이 위의 것이 챙겨지는 것이다 이거죠. 단지 이게 마지막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보면 이 마지막 상실기를 기재하는 것이 그 윤영 공부를 끝없이 지속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하자는 제목과 말자는 제목 정했는데 가다가 중단하는 것은 이 3번을 안 했기 때문에 2번이 핵심인데 3번을 해야 2번이 실행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걸 꼭 습관을 들이기를 상실기 자기 전에는 꼭 5분 정도씩 상실기 기재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자. 습관 중에 이건 습관이라 습관. 선한 습관을 들이자는 말이에요. 꼭 일기장을 갖다 놓고 상실기장. 일기장은 여러 번 나눠줬잖아요. 그럼 그걸 복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꼭 상실기장을 두되 하자는 제목과 말자는 제목이 적어도 한 5-6가지 정도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나쁜 거, 좋은 거 3가지, 나쁜 거 3가지 이렇게 하자는 제목과 말자는 제목. 이런 그를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해봤는데 뭐냐면 애착심을 떼자는 게 아니에요. 애착심. 애착심을 떼는 것이 이게 하는데 뭐 대부분 애착심을 많이 떨어졌는데 아주 핵심적인 데에 가서는 자기가 최고로 허약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많은 그 허약한 걸 차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보통 때 다 잘해요. 잘하고 힘 있는데 가장 허약한데 고기만 되면 확 끌려갖고 자기가 맥을 못 추는 데가 있어요. 그 급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데 다 멀쩡하게 공부 잘하다가 월드컵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꼭 보고 잠잘 시간이 돼. 오늘 자야 되는데 그걸 꼭 보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끌리면 이게 도저히 참을 수도 없다. 그럼 그게 자기 애착심이란 말이에요. 신문 보는데 그렇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사람마다 애착심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만 되면 딱 약해갖고 거기에 맥을 못 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예착 육념증에다 그거를 딱 적어놔요. 적어놓으면 이게 오늘 저녁에 대조를 해보면 이거 또 끌렸고 예를 들어서 이제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보기만 뭘 먹으려고 한다. 또 먹고 또 끌려 이렇게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기재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쫙 대조하다 보면 그 강력한 애착심도 떨어지는 날이 있다. 단련을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월드컵을 조금 이렇게 보다가도 그냥 딱 이게 연불 시간이다. 그럼 딱 들어야 돼. 연불 해버리고 좌선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시간 끌리지 않는가 끌리는가 하고 그때 한번 보면 내가 엄청나게 끌리는 거야. 보통 안 끌린 줄 알았더니 월드컵 시간에 들어가서 신고하랬더니 보통 때보다 신고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고 이렇게 짧아진다는 말이야. 그게 끌린다는 실상을 나타내는 이게 끌리는 실상을 내가 이렇게 끌리고 있다는 실상을 이게 알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보다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딱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하자 이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요거를 종합해서 유념공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다. 유념공부라 챙기는 마음을 실현한다. 대중 있는 한 마음을 실현한다. 유념공부, 실력, 공정연기를 단련한다. 이렇게 유념공부란 공정연기 단련, 챙기는 한 마음의 실현. 그렇게 우리가 했죠. 유념공부란 걸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 챙기는 마음의 실현, 상실기, 기재, 이 3가지 합쳐서 유념공부라고 이렇게 해놨다. 그런데 이 유념공부에
몇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우리 좌단 상사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어요. 공부성 균형공부라,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무작정 하자는 점 없고 말자는 점을 정하고 실행하고 대조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이게 조직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이 균형 공부를 추진하는 방법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이 대종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대종사님이 만들었는데 이대로 균형 공부를 하면 반드시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요 공부성 균형 공부로 있다. 그게 뭐냐면 상시응용주의사항이 있는데 상시응용주의사항 2조, 그 다음에 1조, 6조, 2조, 1조, 6조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공부성 균형 공부. 처음에 2조를 적용하고 1조를 적용하고 6조를 적용하고 2조, 1조, 6조를 반복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적용하면 그걸 공부성 균형 공부라고 하는데 그냥 균형 공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세상 모든 일에 성공하지 않는 바가 없다. 세상 모든 일에 다 성공하는 바. 만사성취의 비결이 공부성 균형 공부다. 예. 2조가 뭐라겠죠? 2조는 해봐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봐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여기를 핵심한 건 응용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응용하기 전. 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봐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상시응용주의상 공부를 한번 책을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훈련법에 57조. 57조. 57쪽에 2번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봐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슨 공부니? 이게 사리연국 공부인데 그냥 어떤 논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연구를 해보는 거란 말이죠. 응용하기 전에 뭐를 응용하기 전이냐면 우리 육군을 응용하기 전에 육군 어떤 원리 어떤 교법을 응용하기 전에 뭐도 좋아요. 자기 육군을 작용하기 전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능력을 응용하기 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응용의 여기서 보는 응용의 형태를 봐. 그것이 어떻게 응용의 형태라는 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전개될 것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고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한다. 알겠죠? 그걸 보아서 미리 연마한다. 그걸 미리 그걸 어떻게 전개할까 연마해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연마해서 준비한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갖고 그걸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게 2조란 말이에요. 뭐를 준비할까요? 여기 뭐를 준비?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준비하는 말이에요. 미리 연마해서 요건 하고 그때 요건 하지 말자 해갖고 하자는 것과 말자는 것을 준비를 해갖고 그거를 정말 진짜 준비도 하고 하자는 건 준비를 해야지 말자는 건 딱 마음 먹고 이제 안 하기로 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형세란 말이에요. 형세. 형세라고 하는 것은 형세가 뭐예요? 형편과 세력 그랬거든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나온 것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러온 그 내력을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그 일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는 그 내력을 살피고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어떻게 뻗쳐나갈까 하는 기상을 살핀다. 세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뻗쳐나갈 기상이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형성되어 온 자치고 이거는 과거의 자치고 이게 미래의 기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응용의 형태를 딱 보면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 거죠. 지금 과거부터 어떻게 와서 미래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아서 미리 보아갖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한다. 여기 형세가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대소유무라고 한다. 이 유무라는 건 변화잖아요. 그렇죠? 기태는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를 보는 거. 형이라고 하는 건 대소를 보는 거.
형이 대소. 과거로부터 어떤 자취로서 지금 이렇게 어떤 자취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냐. 대소를 보는 거고. 세라고 하는 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를 보아서 대소 유무를 보아서 미리 준비한다. 뭐를 좀 이거를 12회를 건설한다. 이렇게 한다. 우리가 출가의 조목에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12회를 건설하는 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출가의 공부는 어떻게 이 공부성 윤역 공부 2조 이게 출가의 공부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응용의 형태를 봐 그 일 속에 들어있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봐서 과거로부터의 자취와 미래의 키트를 봐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연구해 두는 것이 12회를 건설하는 거. 이걸 12회를 건설한다고 이렇게 한다. 12회가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12회가 있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형태를 봐서 자기가 주물러서 12회를 만들어낸다. 건설이라는 것은 12회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이게 이조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조 공부를 1조 공부란 게 아까 뭐였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요. 생기는 마음을 실행하는 그때 있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이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것은 자기 육근을 작용할 때 뭐를 취사하는 거야? 하기로 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요. 하지 않기로 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안 하는 것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게 뭐예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그걸 적소에 실행하는 것을 이게 일조라고 한다. 근데 이게 앞에 연구가 없으면 어떻게 일조를 실행할 것이냐? 연구 없이 그냥 온전한 생각을 챙겼어도 그것이 되지 않는데 사람이 예습을 했어야 미리 그 일을 당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만 준비가 있어야 준비를 한다 이거죠. 사람이 생사를 당했을 때 여기 생사라고 해봐요. 생사. 죽음을 당했을 때 물론 내가 마음을 온전한 생각을 해서 끌리지 않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준비를 해갔죠. 그렇지만 그 막상 해도 그게 되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이게 2조와 1조가 생사를 내가 생사임을 돌파한다. 그런데 응용하기 전에 미리 죽기 전에 30대부터 미리미리 응용하기 전에 행사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미래로 행사가 뻗칠 것이요. 과거, 미래, 현재 자기 자신과 마음과 작용을 봐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자는 용어과 말자는 용어를 좀 해놨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연습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와서 딱 생사의 관문에 도달했을 때는 그 준비한 대로 딱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게 그때만 마음을 챙겨서 될 것이냐 생각했을 때 2조라는 것은 반드시 1조의 선수 과목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1조만 하려니까 공부 안 된다. 그러니까 2조, 1조 이 순서가 있거든요. 2조, 1조. 그 다음에 6조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제목과 말자는 제목이 실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반성, 대조, 연마, 일기, 기재, 준비 이렇게 돼 있죠. 과거를 해놓고서 이제 저녁에 가서 내가 정말로 하자는 제목과 알자는 제목과 되는가 안 되는가 반성을 해보고 대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연마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연마해보고 일개를 기재한 후에 다시 또 준비하는 이런 공부를 6조 공부를 또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 6조가 곧 2조가 되는 거죠. 다시 연마하니까 응용하기 전에 또 연마해서 이렇게 이거를 돌리고 이렇게 돌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2조, 1조, 6조의 공식에 딱 집어이면 딱 다 되게 돼 있다. 생사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자기 전공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자기 수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가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이걸 갖다 대소유무의 이치로 12회를 건설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걸 풀기도 한다. 그래서 2조, 1조, 6조로서 우리가 공부의 근본을 삼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출가의 공부의 1번이다. 출가를 한번 보기로 하죠. 91쪽 5번 출가에 한번 읽어보시죠. 출가에는 법강 홍마의 승급주장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에 승급하여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12일을 건설하며 현재 모든 정계교에 정통하며 원근 친서와 자타의 육관을 벗어나서 일체 생생을 위하여 현신망과 함기사지를 강하도이 아니없는 사람의 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출가인은 성급 일일이 실행하고 법강과의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에 성급하여 그까지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하며 사리 연구에 이제 정통한단 말이죠.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원근친수와 자타익관을 보고 일체생명을 위해서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한 위안이 없는 사람이요. 그 마음 자태를 말하죠. 수양력과 마음 자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를 건설하는 것이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이게 작업치사력인데 어떤 사리 연구에 바탕한 작업치사력 이게 핵심이라 이거죠.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이거를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를 건설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통이라고 법통. 법통이라는 말이에요. 법안이 열렸다. 제일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지혜가 열린 것보다 더 어려운 법통인데 법안이 열린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했더니 바로 상식명주 이상부터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겠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어린이 초등학생 아니야 중고등학생 학습 코칭하는데 이걸 집어였단 말이죠. 미리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기를 피할 이게 예습 복습하는 거잖아요. 해갖고 그냥 그 원리를 따라서 막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법을 갖다 밥 먹듯이 물듯이 모든 거를 그냥 막 활용해버린다. 과거에 출가있는 요원하고 고승들이 하던 그 법을 갖다가 오늘날에 초등학생, 국민학생, 대학생 한꺼번씩 그냥 막 퍼다가 먹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득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습관을 들여서 그냥 자기 전에 응용하기 전에 과거를 생각해보고 상시일기를 쓰면서 미래 다음날 할 일을 미리 연구하고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고 대소연무의 이치로서 시비를 건설하는 걸 이렇게 굴리고 또 굴리면 그냥 다 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숙제하고 레포트 하는 게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그날 발표할 걸 생각해갖고 오늘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자. 한번 내가 이제 발표를 했더니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왜 안 좋았나 또 생각해갖고 다음번에 준비를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고 하다 보면 내 중에 능이 나버린단 말이죠. 능이 나는데 이거를 자기 전공하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일용 만사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출가이 공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어디다 적용을 해요?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데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자기 논문 쓰는 거, 소설 쓰는 거, 이런 데다가 그걸 적용을 다 하고 있어요. 해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또 밤새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3, 4년 좀 대학 졸업할 때 잘한다 이거죠. 잘하는데 그걸 어디다가 불보살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인간의 12예를 건설한다. 사람 이걸 다 한단 말이죠. 자기 직업 하는데 다 직업은 이걸로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데 자기 일 뭐 하는데 거기다만 적용을 하고 딴 데는 적용하지 않는데 불보살들은 뭐냐면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데 이 낙원세계 건설하는데 이제 이런 세계 건설하는데 여기다가 이 방법을 적용하고 우리 본부들은 그냥 의식주고 하는 데만 이걸 적용하고 여기에는 진리를 깨치고 적용하는 대상이 관심이 다르단 말이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안 하긴 다 할 줄 알아요. 그래 통방법 명예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식주를 하는 이걸 하고 있었구나 이미 내가 출가의 조항을 이미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명예심하니까 거기다만 할 게 아니라 이쪽에다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되겠구나. 이게 근본 이건 뭐냐 근본이란 근본, 응? 근본이요. 이건 말임이란 말이요. 본말이란 이거 본이고 이게 말이면 나는 말에만 적용하고 있었는데 근본에다 적용을 하면 됐구나. 그래서
이게 통말부 명의식 이거를 봐서 그 방법을 별로 딱 옮겨버리면 자기가 다 하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서원이 부족하고 신성이 부족해서 근본적으로 말하면 궁극적 진리를 요달하라는 마음, 일체 생명을 구하려는 대자 대비심과 궁극적 진리를 요달하려는 그 마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적용을 여기만 한다. 근데 방법은 대소림의 이치를 따라 12일을 건설하는 건 똑같은 건데 여기다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 문제에다가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법통이란 말이에요. 법통. 대소림을 따라 이 12일을 건설하는 출가의 법통을 법안이 열리고 법통이 열리고 우리 지혜 문이 열리고 바로 견성이 열리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 2조, 1조, 6조의 공부성 윤역 공부를 자기 일용 행사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고 일체 생명을 구하는 여기다가 적용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활하는 데만 그거를 갖다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왜 대종사님 법을 만나는 의의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참 선방에 가서 공부하는 의의가 어디 있으며 참 이런 데도의 격보를 맞는 의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서 우리가 다음에는 정말 내가 큰 대도를 깨치고 일제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이 2조, 1조, 6조의 공부를 적용해야겠다. 이게 그냥 공부가 윤역 공부가 아니라 수양 연구 취사 이게 사막을 경진하는 이게 사막 경진의 윤역 공부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지금부터 한 5, 6년, 10년 전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청년들이 총부에 가면 훈련 들어가면 각 선진님 등의 방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너무 연세가 오래돼서 이제 못 들어가시겠어요. 지금 작년에 100세를 지냈거든요. 우리 상산 박장식 법사님 우리 원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분 아니에요. 대종사님 때부터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 방에도 자주 들어갔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 아마 맹진이 교무가 물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응? 공부 참 잘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야 2조, 1조, 6조지 그랬거든요. 이게 대단히 단번에 그냥 2조, 2조, 6조를 공부를 해라. 그럼 그게 공부법이다. 그냥 단번에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어째 그렇게 했냐. 대종사님 때 직접 들었는데 직접 그냥 2조, 1조, 6조를 공부하라는 걸 직접 들으셔갖고 평생을 그거 갖고 공부를 하시다가 누가 그냥 청년들이 물으니까 2조, 1조, 6조를 공부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저희도 들어가갖고 그거는 막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막 그런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딱 그러니까 고민을 받은 거죠. 우리 선지님들한테 대종사님 때도 저도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날 종목사님한테 갔더니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러면 2조, 1조, 6조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기분이 확 가갖고 이게 정말로 잘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아요. 인정. 응? 인정. 이렇게 쓰거든요. 인정을 받으면 그 공부가 확 깊어지고 그냥 딱 기운을 타는 거란 말이에요. 기운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게 이제 틀림없는 법이구나. 이게 정법이라구나. 이렇게 딱 이제 확신을 더 하게 됐고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2조, 1조, 6조 공부의 공부성 윤역 공부를 단련하기를 바랍니다. 또 강연자가 누구 왔나? 왔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